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학교 10년, 충북교육 100년을 상상하라 충북 미래학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패널분과 토크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도 오늘 사실 처음 만나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인사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 가덕중학교에서 그런 주인공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 이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교육감 임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북의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충북학생참여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박수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학부모연합회 회장이자 무국중학교랑 오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표 박선미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각 분야에 이제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사실 정책이나 이런 비전에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각계의 인사들은 과연 충북 교육에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듣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계각층 정말 많은 분들이 저마다 그리는 충북 미래학교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의견을 교류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급식이 맛있었으면 좋겠고 학교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학교에 놀이시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지치면은 이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학교는 교과서보다 자유롭게 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으로 이제 학교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북 미래학교는 시설도 좋고 왕따도 없는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인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으로 공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고 좀 활기차게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좀 잘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을 하고 그런 학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이런 식의 수업인데 미래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면서 학생들도 참여하는 식으로다가 수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라고 하면은 물론 교사, 학부모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좀 더 주도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온전히 정성을 쏟기 위해서는 학교당 학생 수가 좀 더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AI 로봇이 수업을 하는 시대가 이제 좀 가까워졌지 않나.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각 과목에 맞는 전문화의 특별실이라든지 그런 실험기기 그런 장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도 다양하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걸 열심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그걸 잘 보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로 함께 존중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의 미래학교는 교육 주체의 3인이 전부 다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전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급식. 아니 근데요, 저는 보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여지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안도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이런 의견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오늘 비전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사실 다가올 미래 사회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밝지 않은 미래 사회에 우리 교육들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볼까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미래 사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또 그런 미래 사회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충북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감님 답해 주실까요? 전 이미 선언에 다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다만 첨단 기술이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의 손으로 그러한 첨단 기술과 도구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각자 저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잠재력과 꿈을 키우고 개발해서 진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해소되고, 우리 충북도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마을이 다 학습의 배움터가 된다면, 그냥 학생이 머무는 그 공간이 지역을 연결하고 나라를 연결하고 세계를 연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만 유발되면 능력 있는 선생님들과 디지털 역량, 디지털 다양한 도구, 수단을 활용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각각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워낙에 배우고 학습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 혼합되는 것, 또 디지털 영토와 가상 공간의 영토가 통합되는 것.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미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이 교육이 점점 하이테크로 가면 갈수록 인간성 상실이나 인간 소외가 극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육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입각해서 너무 기능화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믿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학 상장의 공동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꿋꿋이 이어지면, 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학교가, 교육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박수윤 학생은 들어보니 의견이 어떠신가요?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밝지만은 않은 미래 사회에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학생으로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사회를 생각한다면 마냥 희망차거나 그러진 않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충북 미래 학교가 이렇게 미래 사회를 떠올렸을 때 드는 불안을 바꿔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충북 미래 학교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연하게 생각하는 학교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학부모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상상하는 미래 사회는 네. 사람 간 소통 및 일상이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충북 미래학교가 AI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각 학교에서 지역, 학교, 학생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우리 선생님. 네,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순간 헉했는데요. 뭐 어떤 점에서요? AI가 수업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AI가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어요. 이런 그 AI 덕분에 사회는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그럼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빨리 적응하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 미래학교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그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는 이런 학생들을 좀 같이 함께 성장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AI 아나운서가 나와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뉴스를 대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다른 강점을 키웠습니다. 약간 이런 결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진 과제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미래학교를 설계하는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사실 저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기기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저희 학교 경험을 비롯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영동고등학교라는 시골 학교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디지털 기기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수업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판서가 아닌 선생님들이 교내 TV를 이용해서 각자의 태블릿에 필기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점으로는 하나의 태블릿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교과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만큼 편리한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기 수업이지만 단점 또한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교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한 수업 전체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디지털 기기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촬영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래학교의 교실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이며 모든 학교에서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 점은 제가 시골 학교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보다 디지털 기기의 전환이 느리다는 점 때문에 더 중요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실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제가 설명해다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우리가 그 기성세대가 이 첨단 기술이 학교 현장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때 항상 우리는 첨단 기술의 좋은 점만 사회의 편의성이나 삶의 도구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것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기기는 다 보급이 됐고요. 또 연결망도 지금 접속이 좀 불가능하지만 몇백 선은 동시에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많이 구축돼 있고, 올해 이제 1학년 내 중학교 1학년에 디지털 칠판, 전자 칠판도 구축이 됐고, 지금 계획은 정부가 2025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태어난 게 보은 해인이에요. 하늘 보면 3평밖에 안 보이는 동네인데 해인에서 해인초등학교를 다니나 청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나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컨텐츠나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교육격차도 해소되고 또 시골에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 공간적, 경제적, 문화적 혜택 때문에 인간의 아니면 학습의 효과나 미래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하이테크, 에듀테크를 빨리 교육 현장에 받아들여서 확대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선언을 발표할 때 엮이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 첨단 에듀테크가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스웨덴이 이런 나라에서 지나치게 첨단 기기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본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것이 지금 퇴화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노래방 기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안 잡고 노래 부르려면 한 곡 온전히 부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죠. 저도 한 두 곡밖에 안 됩니다. 에스크맨들이 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 원전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방향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각이 잃어버렸더니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첨단 에듀테크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도구나 실용으로 그걸 활용해야지 너무 그 편의성에 수동적으로 되다 보면 이제는 인간 자체가 기술의 노예가 되고 이제 생성형 AI가 더 확대가 돼서 스트롱 AI가 등장한다면 아마 싱글레리티가 언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스페어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기에 인간이 예측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우선은 아무리 첨단 기기가 들어와도 그것은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손에 그것이 도구로 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생성형 인공 AI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은 거의 데이터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다양한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계에서 나오는 정보도 이제는 인간이 오히려 더 사실이냐 아니냐를 파악해야 되고 논리적 연관성이나 역사의 사실이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새로운 판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인간에게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기계를 다루지 못한 사람은 이분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이 사이에 큰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인공지능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들고 감독할 수 있는 메타인지 하이테크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올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인간성 상실 문제. 그래서 점점 더 거기에 쓰다 보면 인간의 참을성이 없어지고 근데 ADHD 환자가 증가된다는 것 현상적인 건데 그게 우리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기술이 계산할 때 엮이는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교육이 평준화되고 보편화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움터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의 한계나 그 엮이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 근육과 몸 근육을 열심히 길러서 핸드폰 갖고 이렇게 꽂고 하루 있지 말고 학교 오면 일단 등교하자마자 열심히 뛰어놀고 중간 시간에 뛰어놀고 또 학교 끝나면 뛰어놀고 열심히 뛰어놀다 학교에서 공부하라.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근육을 길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각 기능을 길러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복사라고 봅니다.
학생 뒤에 또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필기도 자주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씨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교사님께서도 지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네, 말씀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에 갑자기 지금 저는 이게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갑자기 그 필기구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연결시켜 주십시오. 예, 일단 그 주제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니까 그 약간 영동고등학교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 통합 학교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 네. 되겠죠. 저희는 초중 통합 학교입니다. 가덕 초중 학교고요. 정확히는 유치원까지 해서 유초중이 한 개 학교에서 같이 열심히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통합학교가 특히 이제 초중 통합학교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학교의 장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저희 학교의 장점은 딱 이거 같아요.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중학생들은 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할 때 정말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동생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배우고 있고요. 또 그런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언니, 오빠, 형, 그 다음에 누나들을 보면서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버스킹 행사를 갔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저희 중학교 아이들만 시작을 했었어요. 중학교 아이들만 시작을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와서 관람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5학년이 담임선생님한테 저희도 공연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이 점심시간에 짧지만 아주 알차게 매월 한 번씩 공연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고요. 또 그걸 본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십니까? 저도 그리고 저희 다른 선생님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만 한 게 아니라 행정실장님도 행정실 주무관님도 각자 열심히 그동안 쌓아왔던 재능들을 버스킹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정말 모두가 함께 즐기고 또 그걸 보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가덕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가덕 초중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월요일, 목요일 오후가 되면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학생들 나오는 드라마에서 막 그 현악기 연주 소리가 막 들릴 겁니다. 저희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학기 초에는 듣기 힘들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럼 그때 배운 것들이 그걸로 끝나냐? 바로 버스킹 때 그걸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처음에 인사말에 그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 중학생 30명입니다. 30명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려고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7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 학생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 가려면 한 명 한 명 발 뒤로 빼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중 통합학교의 어떤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교육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미래학교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개방적 네트워크형 학교 체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방적 네트워크형 학교 체제라는 게 뭐고 저희 같은 초중 통합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전제를 해서 제가 지금 충북도립 초중고등학교 506개입니다.
작년 12월에 부탁을 해서 과거를 살펴보고 그 학교의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 10년 발전 계획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간, 기능 간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그 네트워킹이 이미 했고 하나는 첨언을 하면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얘기하는데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학생이 전학 가고 역으로 못 오는 것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개인의 그 공간 이동이나 학습 방법과 더불어서 학급 단위, 학교 단위의 운영도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형 거점형이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꿈이 있다면 최근에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요 근처에 가덕, 남일, 행정, 또 동화, 신성 이런 학교를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 학교가 나름대로 발전 계획을 세웠을 때 주변 학교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면 2월 달에 학교 편성이 되고 담임 선생님 결정이 되고 나면 도내에 있는 도시형 학교에 있는 어느 담임 선생님은 1년 교육과정 중에 5월 달에 4월 달에 모내기 하는 것에 관련된 농업에 대한 체험형 학습 활동을 하면 동화초등학교가 그 앞 떨이 넓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관련된 융합교육할 수 있는 첨단 프로그램이나 교실 하나나 2개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청도 시내나 유관기관에서 아무 때나 그 교실에 오면 그 학교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노래도 부르고 체험도 하고 또 뭐 과학 시간, 생물 시간 다 이렇게 융합 시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학급 단위로 담임 선생님 학급 단위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학교 단위는 이번에 단양의 김진수 교육장님이 아주 혁신적으로 올해 그걸 하셨는데요. 소규모 학교들이 운동장에서 자기들끼리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정말 스케일이 커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면 소규모 학교가 한 운동장에 단양 공소운동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 대항 뭐 대항해가 경쟁을 한다니까 여러 가지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소규모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별로라든지 중학교별로라든지 이 보훈 같은 경우 유치원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나 학급 단위의 공동교육까지 운영하는 것처럼 네트워킹이 되면 지금 등장한 여러 가지 그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다른 시대는 없는데 우리 충북만 20명 이하가 되면 분교육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다른 시도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20명을 12명으로 줄여서 작은 학교지만 경쟁력도 있고 특화가 돼 있고 그 학교에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동문이나 구성원들이 뭔가 특화해서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지역에 가고 싶고 선생님조차도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그 학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청주권, 남부권, 뭐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학교 급간 또 최종적으로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좀 서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별 네트워킹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전제를 했을 때 학교 간, 학급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봤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굉장히 좋은 의견 아니십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교사 입장으로서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 말씀.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뛰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학교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꼭 이 상태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두 번째 추진 과제는 다차원 학생 성장 학습 지원입니다. 자, 학부모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다들 들어보셨죠? 밀크티, 엘리하이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AI를 이용한 사교육 광고들이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사교육이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시장이 확보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 주변을 살펴봐도 실제로 학원을 다니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집에서 이 비대면 사교육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AI 교육의 장점은 사실 내용이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또 그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념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동을 어디든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기초 교과 학습 외에도 또 거기 보면 되게 다양하고 막 애들이 또 막 해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활용해서 교과 외에도 상식도 풍부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하거든요. 저기 교육감님,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내년 4월에 서비스를 개통할 충북 AI 기반 좀 어려워요.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다채움, 이거 정말 저희 학부모들 매우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후보자 시절에 다차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학교의 모든 교사교육 활동의 종합은 평가다.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느 수준이 진단을 해야 되고 학습을 촉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 됐는지 형성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성과를 확인하는 총괄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학교 교육까지 운영되면 저는 지금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까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소홀히 않나 싶어서 했었는데 그것을 그 인수위에서 좀 더 구체화하다 보니까 학생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학생 성장 플랫폼으로 공약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이걸 좀 더 그 고유명사 아니면 또 명칭을 좀 네이밍을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부를 해가지고 다 채움이 된 겁니다. 다 같이 채우자.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이나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을 해서 다 채워서 능력 있는 학생을 기르자. 그게 다 채움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이 21일이요. 26일 날 30개 시범학교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 해가지고 30개 시범학교가 가동이 됩니다. 이 다채움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진단도 할 수 있고 자기 학습을 촉진할 수 있고 선생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 교습 활동 평가, 학생들 이력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학부모님들도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거를 확인한다면 저는 정말 이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초연결 사회에 여기 이제 AI 기반, 데이터 기반까지 가면 이제 초지능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미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사교육에 달달 얼마씩 내고 교육실이 있으시죠? 그 적게는 10만 원 내외, 많게는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 가능한 사람 학생들은 접속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도심권에도 힘들고 어렵고 특히 농촌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지식 공부가 부족할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 격차나 그 인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첨단 에듀테크를 빨리 공교육에 받아들여서 선생님들의 손에 그 첨단 에듀테크를 수단과 도구로 만들도록 해주고, 그래서 교육회사들에도 보건하고 이미 말씀드린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맞춤형으로 그걸 발굴하고 역량을 함양해서 그들의 미래 진로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접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또 이미 선생님과 그런 그 눈을 마주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능력 있는 학생도 더 공교육이 잘하는 학생 더 잘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은 다시 기초 소양부터 길러서 늦었지만 따라갈 수 있는 교육회사들이가 끊어지지 않고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저는 학생 성장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대형 기회들 죄송한데 지역 시도마다 정부마다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공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사업과 공교육이 이렇게 서로 공유한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도는 뭐 아예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 플랫폼을 그냥 사다가 쓰기도 하는데, 우리 충청국대 플랫폼은 그런 걸 다 아우러서 가능하면 사기업에 있는 민간 플랫폼에 사용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그런 교육과정이나 컨텐츠 개발이나 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학습 설계를 디자인하고,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교육 교육받지 않고 이 플랫폼에서만 공부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학부모님도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아이가 이 다체형 플랫폼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그동안은 아이한테 그런 프로그램 적응을 못 해줬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냥 믿고 선생님 믿고 플랫폼 믿고 하면 가능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체험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뭐 경남이 이미 3, 4년부터 그걸 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는 KT에서 돈 한도 들여서 사다가 지금 뭐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몇 개 시도에서는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적당히 해가지고 민간 기업과 우리 그 공공교육과 연결하려고 그러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충북의 다채움 이 플랫폼이 우리나라 이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최근에 그 팀을 가서 만나서 하는 시간에 대화해 보니까요, 열정도 있고 그 전문 지식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26일 날 30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으로 인용되고, 내년 학기 초에 1학기에 영어, 수학, 정보 이 세 과목은 도내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다채움 플랫폼을 가동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충북 미래학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채움 플랫폼을 통해서 뭐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불평등 같은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누이 시골에서 왔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학생분도 이 다채움 플랫폼을 들어보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은데 어때요? 그리고 시골 아니에요. 영동 좋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2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사실 처음 교육감님 공약을 듣고 나서 다차원 학생 성장 학습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바로 짚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은 시골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진학 강연 같은 거에 굉장히 의지를 해야 되고 선생님께 굉장히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 정보를 얻고 싶다면 비싼 돈을 내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또 없으니까 청주나 서울까지 가서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되게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실현이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 공개적으로 무료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서비스가 나와 있거든요.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이 나와 있으나 사실 되게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 또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채운 플랫폼에서 맞춤형 진로 진학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제 그 FFK라고 한국 학생 영농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서 옆에 경남교육감과 다리를 같이 해가지고 전 옆에 누구 만나면 집요하게 지금 묻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 3년 전부터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게 공개가 됐을 때 지금 걱정은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준비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한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아서 공개되고 난 뒤에 학교 간, 학생 간 이 플랫폼을 활용한 학교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생 스스로 자기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기가 평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학교는 2년, 3년 동안 하지 않았으면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보고 이제는 정말 아무리 첨단 에듀테크를 만들어 놔도 그것에 대한 효과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놔도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의 청소년들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 진학을 위해서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미 제가 진단, 촉진, 성과,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이 문항을 개발해서 인지교과에 관련된 영역을 평가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정군의 많은 선생님들이 평가 원본을 개발하고 있어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만드는 문제 좀 사오자고 빌려오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만들답니다. 지금 한 2만 문제 만들고 한 20만 문제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이미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제 2011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 요새 성직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모든 교과목의 모든 그 개념의 대단 영역에 그 수업 시간에 해야 성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성직 기준까지 지금 다 앞으로 입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이 주지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 파악이 되고 결국은 진단에서 숙지를 하고 성과가 나왔을 때 다시 본인이 들어가서 계속 자기 데이터, 마이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자기가 다시 낮은 단계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낮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기 학습을 통해서 촉진하는 과정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주지 교과만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영역 그 본인의 사회성, 그 본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를 측정해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요. 제 꿈은 LMS를 구축하는데 그걸 그냥 지금 말한 평가도구 만들어가지고 서열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뭔가 지금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평가를 얘기하면 10년 후로 중국 교육이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평가는 조선시대의 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자기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 한 권, 아니면 2권, 아니면 본인이 학교 체험활동 중에 제일 좋아했던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1년에 한두 개씩 거기에 비축하게 할 겁니다. 데이터를 쌓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9년 쌓이고
11년, 12년 쌓이고 나면 이 다채움 플랫폼에 충북교육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12년 동안 했던 그 역사가 다 쌓여 있어서 자기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까 할 때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공부를 들여다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좋아했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기 과거를 봐야 미래를 보잖아요. 이 플랫폼에서는 스스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한 모든 그 정보나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서력, 체험력 이런 것도 저장하고 비축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이 플랫폼이 그 학생들을 서열화 매기고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학습 촉진용입니다. 이 플랫폼에 있는 것하고 나이스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나이스에는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고 종합 세특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성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로 진학에 가장 공정한 데이터나 근거로 활용되는데 그 단계 전에 그것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은 모든 정보는 본인이 그걸 쌀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상대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 진학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정보를 모아서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계가 플랫폼입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이제 원래 이제 그 하려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제가 거죠. 정말 마지막에 꿈은 바람은 이게 잘 돼가지고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직전까지 다 세련화되고 정제화돼서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가 활용해가지고 그동안의 1년 동안 그동안에 한 그 본인의 내용을 진로 진학을 위한 그 공적인 데이터 쓸 수 있도록 나이스를 넘어가기 전 단계에 네. 그게 세련화되고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데이터 모으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사실 충청북도의 그 대입 수시 준비는 탁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총장을 교수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에서 쓴 세특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세특처럼 그 학생이 능력이 있느냐? 조금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정말 학생들에게 맞는 세특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 좋은 것을 써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아이의 단점이나 정확하게 그 아이의 성적을 볼 수 있는 건 파악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자꾸 넣다 보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 그거 있는 전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른 시도에서 학교에서 나온 것에 비교해보면 참 세특은 잘 써 있는데 실제 그 세특 가지고 신청 면접 들어가 보면 조금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말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세특에 들어간 그 내용도 선생님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지 마시고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세특을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보면 저는 그 충북교육이 지금 이제까지 해온 것이 정말 선생님들은 열정적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평상시에 모든 그런 독서력이나 체험력 같은 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소위 그 변혁형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움 플랫폼 네. 이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모습을 정말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방송국에서도 아카이브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딱 입력하면 그게 쭉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그런 모습이나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검색하면서 본질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말씀해주신 다채움 플랫폼이 9월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3월에 정식 오픈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진과제 세 번째 만나볼 텐데요. 개별 맞춤 미래형 교육 과정입니다. 개별 맞춤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까도 보면은 놀고 싶어요 하는 학생, 저는 뭐 기구를 사주세요 하는 학생 다 다르거든요. 학생마다. 우리 학생분 의견 어떠세요? 네, 사실 개별 맞춤형이란 이야기를 듣고 이거 좀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저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대충 어느 반이 정도 개설이 될 것 같다라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나는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고 나에게 맞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2학년을 앞두고 있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정말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것도 정말 가능만 하다면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없애주는 거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학생 맞춤형 미래형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운영 방법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뭐 이제 어느 것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제가 초기의 설명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까지 첨단 에듀테크가 선생님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는 대개 20명, 제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제가 72번이었어요. 72번. 제 친구 마지막 번은 76번 이기호였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 교실, 그 해인중학교에 지금 15명, 12명인데도 그게 적어 보여요. 근데 우리 그때 76명이 그 교실에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이 40명, 30명, 40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공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중산계를 끌고 나가면서 처지는 아이들을 보충한다는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 수업을 시킨다. 요새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 바보 만드느냐, 나머지 수업 시키지 말라고 해서 충격받는 선생님이 그냥 그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혼자 그렇게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첨단 에듀테크 플랫폼이 들어오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기가 이제 다양한 문제를 개발해 가지고 놓으면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이제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제 AI 기반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이렇게 해줘 가지고, 지금 사실은 아주 첨단 고가의 사기업에서는요, 그 아이가 거기 딱 해서 문제를 풀면 앞에 있는 그 CCTV로 해서 이 아이 눈을 보고 태도를 봐서 이 사람이 알고 푸는지 모르고 문제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을 다 파악해서 어느 문제를 풀으면 그 문제 풀이 과정에 어떤 분야가 부족한 것까지가 지금 대시보드에 나오는 시대가 돼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플랫폼에 구축이 되면 한 선생님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20명 이하 15명의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 토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다가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면 한 교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푸는데 스스로 거기 들어가서 풀면 되니까 그 과정에 선생님은 다니면서 그냥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교육은 티칭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다수에게 선생님이 전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그 에듀테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다니면서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그 아이가 진행하는 과정에 옆에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에요, 코칭.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선생님이 다수에게 전달식 주입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에듀테크로 초연결 사이에 거기는 초지능까지 포함이 되면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심리적 상태, 그 다음에 환경에 다 각자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잘 되면 제 생각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부정적인 엮이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엮이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교육이 공교육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특정한 사람에게 끌고 나가는 그런 그 사교육의 성과에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술력이 구축이 되면 가능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교무실에서 다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를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방향, 이 아이는 저 방향, 이 아이는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저희 학교의 개별 맞춤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작은 학교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래형이라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게 좀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 플랫폼 외에는 또 다른 어떤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저희 같은 소규모 학교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학교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외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조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플랫폼이 사실 다 구축이 되면 모든 학교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준비가 되시죠? 사실은 그 에듀테크가 공교육의 반영이 특히 충북의 그런 플랫폼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꿈이 있다면 아까 그 학교 대 학교를 이렇게 특화해가지고 이제 옮겨다닌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혼합 현실이 만들어지면 이 학교에 있는 어느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에 소규모 학교에 있는 다른 학교가 그 AI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 간에 제가 지금 꿈 중에 하나는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핵심 개념을 추출해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촉진할 수 있는 동영상을 5분짜리, 10분짜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충북군의 선생님이 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수 이해하기, 뭐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새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분수 단계에 들어가서 이 수포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느 선생님이 그걸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탑재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럼 인증을 해주면 그걸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그 선생 실명제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핵심 개념에 대한 이 선생님이 충북군의 전문가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제가 최근에 지금 그 스웨덴에 지금 갔다 돌아왔을 거예요. 이제 노벨 프로젝트 때문에 스웨덴 영국을 다녀온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5월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갔다 오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가서 며칠밖에 없을 것 같으니 가기 전에 그 충북에서 스웨덴 학생들과 사전에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2단계 토론을 해봐서 어떻게 했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이 스튜디오 아니면 그 첨단 연결형 그 교실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정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그 고객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미원에 미원이죠. 온라인 학교를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그 비대면으로 본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특정한 주제의 소수 학생들이 모이면 학교를 다 이렇게 연계해서 모아서 그 한 선생님이 그 온라인 스쿨에서 교과목을 운영해가지고 학점을 주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학습 체제를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정말 어느 분야에 뛰어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분야에서는 뭐 충청북도에서 대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나가서 이제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의 대가가 돼서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뭐 국어의 어느 개념, 어느 영역을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최고다 그런 전문가가 되면 이제 그분이 계속 그런 전문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면 굳이 뭐 그 큰 사설학원 사실은 그 사설 학원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임용고사 합격 못해가지고 간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실력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사본을 그 분야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인생 그 분야만 갖고 교육했기 때문에 거기서 탁월하지만 우리는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인간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전위적 인간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학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검증한 게 코로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특히 사교육과 좀 비교하지 말고 공교육 자체가 학부모님들한테 실도록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답변하기 쉽지 않았는데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추진 과제는 학교 지원 통합 체계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그 저출생 시대에 뭐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많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지원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저희 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보건 선생님 안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 뭐 진로 선생님 없는 학교도 많고요. 예, 그런데 정말 학생 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우리 그동안 학교에서 준비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그 선생님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특히 저희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에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한 분도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간단히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보는데 하루에 6개 다녀본 적도 있고요. 다니고 있는데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18명인데 직원은 2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뭐 벼룩도 5점 6보 다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소규모학교에서 학생의 미래 진로 진학을 위해서는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건 우리가 투자를 하고 결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인 합리성 갖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정치, 경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교육이야말로 2, 30년 뒤에 미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굳이 그 학교에서만 봉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변에 다른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연결을 해서 다른 학교도 전부도 공유할 수 있고 첨단의 비대면 항상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보건교사 같은 경우도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끝내는 순간 이제 또 뭐 교육관이 구조조정하려고 나선 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내가 걱정스러운데 필요해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소규모 학교에도 다 필요할 때 단위 학교에 고립된 한 학교를 독립해 놓고 보지 말고 초연결 사이에 초지능의
에스텍을 활용하면 대규모 학교에 지금 청주에 1000여 이상 학교에도 보건 선생님이 혼잡을 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 그 선생님도 보건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고 이 선생님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을 때 이 선생님도 100명 내지 200명 단위의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상담, 보건 이런 정도 해가지고 번역화, 기역화하면 지금에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혜택을 학생들의 혜택이나 선생님의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제 뭐 생각을 하면 제가 밤새도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도 문제가 나오면 그걸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있어서 요새 이 문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작은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는 저는 어떤 형태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충북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과 네. 모든 단체와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렇죠.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님. 저희 음성 지역은 산업단지랑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농촌 인력으로 온 또 외국인 이주자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신 이민자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같은 반에도 외국인 아이나 다문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떨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부정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또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어머님이시다 보니 학교에서 내려오는 가족 통신 뭐 네, 이런 그런 거. 거를 잘 이해 못하셔서 또 네. 이렇게 못하실 때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제 다문화 가정과 초등학교 돌봄 및 소외 지역의 방과 후 지원 등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감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이 문제도 뭐 계속 지금 교육 격차, 또 뭐 학력 격차, 결국 이게 이제 더 나가면 뭐 갈등론자들의 사회 갈등론자들을 계급 격차라고 가지고 이제 극단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념에 의해서 발전하면서 강자 강 약자약이라는 그런 근본적으로 사회 변동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특정히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뭔가 지금 삶 속에서 본인이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된 그런 분들도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환경의 구조의 원인을 탓하면서 분노로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갈등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존의 동기 유발되는 상태가 있어야 국가나 또 다른 지역사회가 또 사회단체 기획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화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돌봄 문제는 다문화 문제인데요. 전 이제 돌봄 문제 이제 뒤에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는 걸 오늘 다문화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의 세계 최저 나라입니다. 0.74라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급격하게 사회가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던 날 도움을 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빨리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변하는데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폐단이지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는 1900년대 초반이나 1950, 60년대 우리나라의 독일의 탄광 광부가 가고 강사 같은 그런 시대처럼 거기도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겪을 때 외국의 이주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외국에서 그런 노동자나 이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주민 정책, 다문화 정책은 지금에 있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해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노동자 생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이 11%, 12%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요새 가정 도우미 100명 시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선진국 다 이미 다 수십 년 했던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그 갈등 사태가 벌어지는 게 그런 소수민족이나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본인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롱받고 상처받고 나이 어린 엄마와 말 못하는 아버지, 화나는 아버지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쌓인 누적이 되면 사실은 이게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가 이런 이주민 여성 가정의 다문화 가정이나 지금 산업 노동자 들어와서 가족을 들게 온 외국인 자녀나 이런 분들이 점점 더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겠는데 이게 확대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만이라도 고민 중에 있는 충북만이라도 외국인이든 다문화의 자녀든 그 성장 과정에 부모가든 못해도 국가가 부모가든 못해도 선생님들이 돌봐주고 도와줘서 그 성장 과정에 쌓이는 분노를 이걸 무마시켜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언젠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 자녀에게 철저하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선전을 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불법 탈법과 무관하게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탈법을 따져가지고 성인은 다 쫓아내도 아이들은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복지제도가 우리 기성세대의 한국인들이 원주민들이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존중 배려하고 해서 이 다음에 외국에 다시 돌아가도 한국에서 본인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하루에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왜 그런지 아니면 음성 같은데 지금 금방 이런데 산업부분에 제일 많이 와가지고요. 그럼요. 거기 가보면 아주 다국적 그 모습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현상이라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학교도 지금 여기 본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50%, 60%가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학생입니다. 안산은 80% 되는 학교도 있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건 현재 이건 진행되는 거고요. 앞으로 더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함부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포용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주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인데요. 우리 학부모님의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을 장식해 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음성군 교육지원청 자랑을 많이 하고 싶어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좀 길게 했는데 좀 이거 큐시트 읽으면서 좀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하고 음성군청이 1대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온마을 배움터라는 사업을 7년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마을학교 14개소를 선정해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초중고 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상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문화, 예술, 감수성 향상과 체력 단련을 도모하기 위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과 사람책과의 대화 프로그램, 음성 역사 문화 체험 예술 등 공교육 혁신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여기 자를게요. 교육감님 항상 말씀하시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밝은 미래를 위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위한 학부모와 마을의 역할을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음성이나 괴산이나 지금 많은 시장 군수님들이 그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선생님들 관사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전 이거는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그 학부모님 선생님 존중의 운동 뭐 이런 게 벌어져서 결국 우리가 한 학생이나 마을의 한 아이를 키울 때 옛날 같은 뭐 농업사회는 그냥 좀 스스로 본인이 커서 그냥 그 농사 지으면 됐지만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꼭 음성에 있는 학생이 음성에 머물지 말고 세계적으로 또 뭐 그 나라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학교,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 착사주기 운동, 그 다음에 학부모 존중하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몸 근육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하는 거, 이런 게 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되는데, 음성은 그런 면에서는 뭐 거기에 이제 뭐 삼성그룹에서 아주 그 핵심적 지원해 준 게 있고, 선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도적으로 뭔가 국가 예산 정책이 많이 반영이 돼서 아주 그 좋은 활동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음성 교육장님하고 특히 그 군수님이 아주 또 그쪽에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음성이나 진천이나 하여튼 뭐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이 온마을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원칙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음성군도 너무나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교육 공동체를 꿈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충북 미래학교는 땡땡이다. 자, 어떻게 우리 패널분들은 표현을 해주실지 우리 선생님부터 짧게. 예, 충북 미래학교는 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같이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학교이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학교는? 충북의 미래학교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야겠습니다. 네, 교육 공동체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학교는? 충북 미래학교는 희망찬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와, 똑똑합니다, 정말로. 자, 우리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학교는? 충북 미래학교는 모두가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네, 여러분. 우리 충북 미래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실 말씀들을 이제 전해 주셔야 될 텐데요.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바람 다 좋습니다. 너무 길지만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 먼저 해주시죠. 충북 미래학교를 위해서 학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학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그것을 실천할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교사가 한 발 더 나가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부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네,
저는 학생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저는 충북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이 지금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우리 마무리 발언 교육감님. 예,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나 우리 같이 페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바라는 소망이나 영광, 이것은 우리 충북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여기 함께 하신 기성세대들 모두의 미래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선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충북의 미래학교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n분의 1로 똑같이 소중하고 중체대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충북의 미래학교가 성공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n분의 1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우리 충북 미래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또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치면